수면 장애는 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잠들기 힘든 불면증, 또 코를 골다가 호흡이 멈추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낮에 심하게 졸리는 기면증, 또 잠들 무렵에 다리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목류병 등과 같은 사건 수면 등이 수면 질환,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수명을 단축시키고 치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는 적절하게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면 장애, 수면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우리가 수면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찍어보는 검사입니다. 수면 질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하룻밤 수면 검사실에서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센서, 뇌파, 건전도, 안전도, 호흡에 대한 거, 또 이렇게 카메라로 또 녹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코슬립 수면의원에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코슬립 수면의원의 수면 다원 검사실은 현재 11개이고요. 즉 11명이 동시에 수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낮에도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 근무를 하셔서 밤에는 일을 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의 경우에는 낮에 수면 검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코슬립 수면의원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가 필요하고 또 너무 오래 기다리기 힘든 분들의 경우에는 코슬립 수면의원에서 검사를 빨리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수면 검사를 한 후에 우리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3주,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코슬립 수면의원의 경우에는 수면 검사 판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수면 질환을 전공하고 또 그에 대한 판독을 하는 의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볼 수 있고 또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오늘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기도 구조를 바꾸면 코골이 무호흡증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은 분들 중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도 구조만 보고 그 기도 조직을 바꾸는 이제 그런 형태의 치료를 한 것인데 그게 우리 생각과는 이제 달랐던 거죠. 그런 수술이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에서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수술적 치료가 큰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좀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맞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압기는 부작용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수술은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수술을 해서 어떤 조직을 잘라내고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은 대개의 경우에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되고 어떤 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한편 양압기는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양압기를 쓰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양압기를 썼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부작용이 평생을 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만 불편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사실은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작용이죠. 우리가 마스크를 얼굴에 씌우니까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에 이제 피부와 관련된 불편,
뭐 빨갛게 된다든지 눌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스크 중에 네이잘 마스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소 공포증처럼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공기가 기도가 아니고 이제 식도로 들어가면 뱃속에 좀 가스가 찬다 이런 느낌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양압기를 쓰다가 좀 답답해서 자주 벗는다, 뭐 이런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쓰면 적응을 하게 되고 양압기와 관련된 불편은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양압기와 관련된 몇몇 부작용, 예를 들어 마스크와 관련된 부작용이라는 것은 마스크를 교체함으로써 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그래서 낮에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상태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참 흔하고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평생 한 번은 경험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3주 이상 지속이 되면 낮 동안에 이제 무기력해지죠. 피로감도 느끼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이게 오래가면 이제 우울증, 불안증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 뇌 건강도 나빠집니다. 치매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장에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불면증이 있으면 또 수면제를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수면제에 의존이 되고, 수면제 때문에도 또 기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불면증 진단이 이루어지면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뇌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뇌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뇌파 치료, 또 어떤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를 자극해서 또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자기장 치료가 있고요. 또 잠과 관련된 좀 잘못된 생각을 좀 바꾸어주고 좋은 수면 리듬을 가지게 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환자 스스로 본인의 수면 상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런 치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환자의 수면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또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불면증 비약물 치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잠은 금방 드는데 한 4시간쯤 자고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못 잔다,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면증은 잠들기 힘든 불면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명기 불면증이라고 해요. 근데 한편 자다가 중간에 깨서 수면의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수면 유지 장애, 수면 유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게 지내는 분들은 피곤하니까 잠은 금방 들거든요. 근데 조금만 자다가 이제 깨서 다시 잠을 못 자죠.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평소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을 잘 때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잠이 얕게 들고 작은 불편에도 금방 깨버립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내가 잠을 자는데 잠을 방해해요. 대표적인 게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다가 숨이 막혀요. 답답하니까 깨버리죠. 그리고 다시 못 잡니다. 우리가 찾아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또 그 다음으로는 자는 중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움직이는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주기성 사지운동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경우에도 잠을 깊게 못 자고, 또 낮에 이제 낮잠을 잤다든지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많이 마셨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야간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자주 깨게 되고, 그래서 낮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잠은 잘 드는데 중간에 깨서 힘들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잠을 깨우는 원인을 찾고 그걸 교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하지가 불안하다 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 거고요. 대개는 이제 종아리, 발바닥, 뭐 이렇게 허벅지 이런 부분에 뭔가 불편한 느낌을 느낍니다. 아픈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벌레가 기는 듯하다, 쩌릿하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당긴다, 뭐 딱딱하다,
화끈거린다, 차갑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다리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팔에도 있어요. 등, 허리, 엉덩이, 매우 드물게는 얼굴에도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우리 신체 어느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 대개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리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심해져요. 움직이면 좋아져요. 만약에 움직일 때 더 심해진다 이러면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심해져요.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있는 상황. 그게 자려고 누울 때죠. 자려고 누우면 불편합니다. 잠을 잘 못 자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이제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약물이 있고요. 가장 흔히 쓰는 약도 있고 드물게 쓰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히 쓰는 도파민 계열의 약들은 내성이 잘 생깁니다. 또 내성을 넘어서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강화 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1차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계통의 약물을 1차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이제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은데 한 20% 정도 환자에서는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피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철분의 양을 좀 보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철분의 양을 올려드리는 철분 주사 치료라든지 철분제를 드시게 한다든지 최근에 또 비타민 D 부족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도 있어서 비타민 D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이제 주로 다리가 불편한 그런 질환인데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가서 이제 검사받고 수술 내지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 중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하지정맥류하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수술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또 가끔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침을 맞고 치료를 받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대개 그 경우에도 이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또 국외에서 나온 논문에는 침술이 하지불안 증후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 논문도 이제 있습니다. 특히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힘든 일이 한 4달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기면증을 의심해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이제 좋습니다. 기면증은 우리 뇌의 문제고요. 우리 뇌에서 낮 동안 깨어있도록 해주는 그런 각성 물질, 하이포크레틴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의 치료는 약물을 통해서 그 하이포크레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 약이죠. 약을 이제 드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낮 동안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면병 진단을 위해서는 야간 수면 나온 검사와 낮 동안의 졸음을 측정하는 주간 검사를 연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트 검사거든요. 1박 2일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면증이 의심될 경우에 의사가 처방을 하면 먼저 이제 1박 2일 검사를 하고 야간 수면 검사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밤잠에 문제가 없는지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2시간 간격으로 낮잠을 한 4번에서 6번까지 주무시게 하고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다 수치로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을 받아야만 기면병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렘 수면 행동장애라는 수면 질환이 있습니다. 이건 대개 50대 이후 남성에서 좀 더 흔합니다. 여성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면 질환의 특징은 꿈을 꾸면서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꿈 속에서 누구랑 싸운다 그러면 뭐 실제로도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자는 사람을 때려서 이제 뭐 크게 다치게 한다든지 본인이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한편 REM 수면 행동 장애는 그 원인이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빨리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빨리 죽고 그래서 이제 뇌의 특정 기능이 이제 소실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꿀 때 몸에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근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게 진행이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파킨슨병이나 치매로도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꿀까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꿈 수면, REM 수면은 전체 수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누구나 꿈을 꾸는 거죠. 꿈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뇌의 어떤 피로가 풀리는 거죠. 낮 동안에 얻은 정보를 처리하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이 꿈 수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꿈 내용은 좋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꿈을 꿨다는 걸 인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꿈을 많이 기억해요. 그런 경우에 첫째는 꿈 수면의 비율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25%인데 어떤 분은 35%를 꿈 수면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아무래도 많이 꾸니까 기억하기가 좋겠죠. 또 하나는 꿈을 꾸고 나서 중간중간에 자주 깨버리면 꿈꾼 내용을 잘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꿈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많이 꾼다라는 얘기는 저는 자다가 중간중간에 자주 깹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다. 잠을 방해하는 어떤 수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다라는 거는 수면 장애가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를 찍어보는 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또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또 낮 동안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을 지속적으로 많이 꾸는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려고 해보셔야 합니다.